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유입니다. 어, 박수를 주시면 또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걱정돼요. 업비트의 그 면책조항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행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컨텐츠를 함부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블로그에 자기의 어떤 의견을 쓰거나 그래서 우리한테 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 크레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사항들이 있는데, 나는 크레타 토큰의 마케팅 정책과 채굴 규칙을 이해했고, 뭐 했고? 이해했고, 코인 가격의 변동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강의는 강사의 이 얘기를 듣고 무조건 했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참고만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듣고 비교해서 판단이 섰을 때 하면 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AI가 대체할 가능성 있는 직업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제가 챗 GPT를 써보니까 기술직에 활용이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엔지니어들도 기술직에서 이 챗 GPT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6명, 7명을 놓고 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2명만 놓고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한 4명 정도는 직업을 잃었겠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일을 제가 해봤냐면 바이낸스 그 거래소 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딱 5초 걸려요. 그 웹페이지 HTML 프로그래밍을 5초 안에 한 줄 한 줄 쫙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HTML을 해서 그걸 입혀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퍼블리셔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미디어 직종, 지금 미디어 직종 중에는 언론 산업이 블록체인을 끼워 넣는데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언론사가. 그러면 언론사가 왜 할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언론을 접하고 있지만 퍼드라고 그러죠. 퍼드. 무슨 말이에요?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복사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거기에는 URL 주소가 있어요. 뭐 그거를 함부로 누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누르는 순간 실행 파일이 뒷단에서 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택배가 명절 때 이렇게 오면서 택배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링크를 문 앞에 두라든지 현관에 두라든지 어디 두라든지 경비실에 두라든지를 누를 수가 없어요. 왜? 혹시 단어를 한자만 바꿔가지고 누르게 만들었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짜뉴스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링크를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과거에 혹시라도 눌렀으면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컴퓨터를 새로 포맷을 하고 스마트폰도 초기화를 했어야 할 수도 있다. 언제쯤 내 스마트폰에서 미러링이 돼서 누군가가 내 걸 열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법률업 직종. 미래에는 AI가 판사를 대체할 것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판사는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이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우선 검토를 하죠. 그죠? 과거에 어떤 판례가 있었느냐. 왜? 할 때마다 중구난방 누가 법을 읽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이게 될 수도 있다. AI로. 시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강남에 12번 출구 위로 가면은 그런 리서치 센터들이 있어요. 이제는 거기에 그 붙어서 뛰고 있는 그 마케터들 또는 시장 조사 하는 사람들이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 교사는 사실 더 빠르게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많은 분야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독특하게도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 예측이 맞을 것 같아서 저기다 이제 붙여놓은 건데 3년에서 5년 안에 암호화폐로 지불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은행들도 시작을 할 것이고 국가통화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CBDC를 하게 될 것이다. 국가도. 지금 그 CBDC를 장유 테스트까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호화폐로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디파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030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온 디파이들이 있어요. 먼저 온 디파이들. 톡, 뭐 이런 것들로 인해요. 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느 정도 0.1%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또 은행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암호화폐에서 걸어들일 것이다. 누가 얘기를 하냐면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미래학자들이. 그러면 이 미래학자 얘기를 듣고 사회가 움직였냐?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나 과거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미 다 이쪽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허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허점. 암호화폐 허점은 뭐예요? 우리가 다 많이 경험했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사라졌거나 진행되는 거 하나 없거나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먹고 그들은 이미 팔고 떠났거나 이런 문제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는데 그러면 전통 금융시장이 왜 이쪽을 바라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판인데 왜 이쪽을 바라볼까? 시장이 큰 틀에서 변화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 앞단에서 먼저 다 돈을 땡겨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놀이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난 30여 년을 인터넷이 지배해온 것처럼 블록체인이 앞으로 30년 이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돌아보면은 인터넷이 진짜 한 30년 이상을 지배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와이드 웹의 세상. 근데 이제는 월드와이드 웹이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가요.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D앱이라고 치면 D앱들이 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D앱은 많이 없어요. 왜 진짜 D앱이 실행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제 얘기가 들릴 거예요. 블록체인은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의료 분야, 제조업, 유통, 무역, 모든 산업에 활용이 될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활용이 될 것이냐? 왜 활용이 될 것이냐? 제가 쿠팡에 가입해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했더니 내 개인정보를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빼면 저는 모를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가서 서비스를 받은 내역을 누군가 회원 정보를 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땐가부터 외국에서 전화가 오질 않나 문자가 오질 않나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올 때 그런 생각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전화번호를 한번 바꿔볼까? 근데 바꿔봐도 바로 따라 붙어요. 얘네들이. 내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계속 돈벌이로 수시로 어때요? 팔아먹고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내 개인정보, 김성희라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4만 원씩에 팔고 있는. 그럼 10명이면 40만, 100명이면 400만. 이거 10만 명 주세요. 그럼 10만 명을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보면은 왜 이게 와야 하느냐. 첫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이상한 것들을 걸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을 소유권이 내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가까운 미래 비즈니스의 생존은 블록체인의 융합에 달려 있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직원들에게 당장 블록체인을 알게 하라. 제가 당근에다가 한 7년 전에, 6년 전에 전화를 걸어요. 당근마켓 너네도 블록체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거기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 중고나라 같은 거래마켓을, 오픈마켓을 쓰지. 뭐하러 자기네 걸 따로 만들어요? 지금은 번개장터도 있고, 또는 오프라인 다른 오픈마켓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반드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고로 시장은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토큰과 코인이다. 왜? 그들이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 이 거버넌스, 이 프로젝트, 이 플랫폼에 좋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한테 리워드나 보상을 지급해야겠다. 그거의 부산물이 코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코인은 그렇게 이게 선행되고 이게 후행으로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얘만 갖고 사고 팔고 하고 있을까? 앞단에서 있는 이 기술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들었어요? TPS라는 단어로 들었던 거예요. TPS가 비트코인은 5에서 7밖에 안 되고 이더리움은 뭐 15에서 25밖에 안 되니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렴풋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800에서 1000, 어떤 것은 6만 5천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6만 5천은 안 된다. 왜 안 될까? 6만 5천이라고 얘기하는 솔라나는 왜 안 될까? 중간에 한 번씩 꺼지더라. 카카오의 클레이트는 왜 안 될까? 중간에 한 번씩 뭐 업데이트 한다고 끄더라. 끈다는 얘기는 중앙 관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카카오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돼 있는데 어느 날 황교의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더라. 그랬더니 카카오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왜 그랬을까?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탈중앙화가 돼 있었다면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도 우리는 카톡을 하는데 아니면 택시를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야 한다. 왜 근데 못할까?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논리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겹게 듣도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 자체가 아주 미비한 스크립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누군가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 자체를 블록체인에다가 코드로 프로그래밍 기술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게 비타릭 부테린인데 이 비타릭 부테린이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을 코드를 본인이 작성했느냐? 그게 아니다. 닉제부가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이미 작성을 해서 과거에 써놨었던 그들의 어떤 것을 갖다가 쓴 것이다. 2015년 7월 31일 날부터 비타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이 진행이 됐죠.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저는 이게 진행이 될 때쯤 2250원에 사서 6,000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때는 쾌재를 불렀죠. 그랬더니 600만 원 갈 때는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했느냐? 내가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산업화를 이뤄갈 것이고 이 세상에 월드와이드 웹의 세상이 2.0이 아니라 3.0으로 바뀔 것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추측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더리움은 1000만 원은 가야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이 안 만들어지고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같이 돈놀이를 하고 놀았다라는 거죠. 그게 트레이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비타릭 부테린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어떠냐? 그는 일단 다양한 변화가 구현되면 이더리움은 잠재적으로 초당 1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네트워크의 확장성 강화에 엄청난 비용은 저렴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도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이번에 한국에서 2023 행사가 블록체인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도 본인이 다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 있네요. 이번에 KBW 2023에 비타릭 부테린이 올려다가 못 왔나 봐요. 이렇게 줌으로 참석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참석을 해서 본인이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속적인 탈중앙화를 추구할 것. 그렇다고 하면 탈중앙화가 이더리움은 안 돼 있네. 추구할 거라는 거니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노드가 사용하는 데이터 공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조금 지진 나는 게 뭐냐면 노드라는 단어예요. 노드. 과거에는 이 노드를 뭐라고 용어를 썼냐면 퀴즈 한번 내볼까요? 과거에는 노드가 이름이 뭐였어요? 아니 그렇게 질문이 아니고 노드가 나오기 이전에 그걸 우리는 서버로 얘기를 했었어요. 서버. 근데 그 서버가 노드로 이제 용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노드가 사용하는 데이터 공간을 줄이는 것. 과거로 하면 서버가 사용하는 데이터 공간을 줄이는 것. 이것이 확장성에 필요한 거다라는 뜻인 거죠. 과거 트랜잭션 내역을 특화 포털에 저장하고 블록에서는 제거하는 방안. 다시 얘기하면 서버에서는 제거하는 방안. 과거라면 이렇게 다른 거죠. 스테이트 저장 책임을 특화 노드에 위임하는 방안. 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합의는 어때요? 여러 명이 합의하는 것보다 서너 명이 합의하는 게 빠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도를 잡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탈중앙을 기존 운영 체제에서 탈피해서 탈중앙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미래의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머지, 서지, 버지, 퍼지 단계를 거쳐서 10만 트랜잭션을 초당 달성을 하려고 한다. 근데 비타릭 부테린 솔직해요.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서 해결을 못하니까 누군가가 폴리곤을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데이터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이 데이터 처리된 것 중에 핵심 내용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리겠다. 그래서 얘가 레이어 1, 얘가 레이어 2. 레이어 3는 얘도 느려서 못하겠으니까 레이어 3에서 처리를 하고 일부만 얘한테 담고 얘한테 담겠다. 그래서 이더리움 메타마스크라는 지갑 안에 들어가면 폴리곤 네트워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레이어 2라고 합니다. 레이어 3 단계가 오면 어떠냐? 진짜로 이런 세상이 와요. 그래서 비타릭 부테린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어 2도 어렵고 레이어 3쯤 나오면 이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우리 프로젝트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로커스 체인에 이 프로젝트가 좋다라고 한 건 뭐냐면 이걸 다 해결해서 특허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는 꺼내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루커스 체인 특허 기술 미국, EU 등 8개국의 특허 출원. 네. 뉴스는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기사를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러면 쭉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탈중앙성과 그리고 확장성과 속도와 또 하나 보안성을 완벽하게 추구를 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그 얘기를 따라서 해요. 우리도 그렇게 다 했다. 최근에 또 뭐 무슨 사 어쩌고 시작하는 블록체인이 우리도 다 했다. 폴리곤은 노드가 90개고 카카오의 클레이트는 37개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도 7개국화에 여기는 우리는 이미 5만 개가 넘는다. 어디서 500개 가지고 덤비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렵죠, 이 얘기가. 37개는 뭐고, 90개는 폴리곤은 뭐고, 550개는 뭐고, 5만 개는 뭐냐.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37개는 37개 반이면 몇 개예요? 반만 해킹을 하면 거기 블록체인 내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당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고로 중앙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90개는 45개 정도 이상을 해킹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45개가 노출이 다 돼 있어. 그럼 해볼 만하네. 이것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보안성이 높으냐? 덜 높다 이거예요. 500개는 250개를 해킹을 해야 돼. 조금 어렵죠. 우리는 5만 개야. 2만 5천 개를 해킹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더더군다나 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들은 해킹을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해킹하러 다 접속하는 순간 비용이 월등히 더 높아져요. 그냥 사는 게 더 싸.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특허를 내는 기술 중에 하나를 잠깐 보여드린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샤드 제로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샤드 1.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도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자,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안에서 하나가 더 생기더니 분리했죠. 그리고 여기 병목 현상이 생기면 또 하나로 분리해요. 또 병목 현상이 생기면 또 하나로 분리해요. 그리고 이쪽이 원활해지면 다시 합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이 다이나믹 샤딩이 비타릭 부테린이 1년 전쯤에 이더리움의 다이나믹 샤딩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특허를 다 신청한 지가 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뭐 다른 코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기들께 가짜가 아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보여줘요. 코인 전송하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보여주는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얘네들도 뭐냐면 그냥 이더리움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다만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거의 나온 게 없다, 새로운 게. 처음부터 다 만드는 기술은 너무 어렵다. 여기 있어요. 그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게임에 붙여서 지금 이것도 이들이 다 특허를 내는 거지만 게임에 붙여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서 직접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보지 마세요. 아 잠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들이 과거에 만든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요. 다 부셔져가지고. 자, 보시면 지금 이 목소리가 나오는 여자분이 우리 블룸 테크놀로지 사업부 직원이에요. 이분 거 제가 스마트폰 제 폰으로 직접 찍은 거예요. 블록체인 위에서 게임이 도는데 자, 게임의 내용 말고 그냥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면 퇴근하기가 힘듭니다. 완전 레벨이 높으신데? 이제 제 목소리도 나오죠. 레벨이 높으신데 이러면 이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다른 회사에 갔더니 다 블록체인 게임이라던데 다른 회사도 블록체인에서 게임을 돌린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봤느냐 그러면 못 봤대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잖아요. 블록체인 위에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 아직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니오 프로토콜 아니면 뭐 트론, 아니 뭐 어느 곳도 단 한 곳도 이렇게 게임을 블록체인 상에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 하냐?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토큰화 시켜서 지갑으로 보내기 받기를 하는 걸 NFT화 했다고 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그냥 게임이 실행이 된다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제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스팀 게임에서 제가 사장님을 통으로 총을 빵 쏴요. 그러면 총알이 슈 해서 날아가는 게 보이면 게임 안 해요, 애들은. 쏘면 즉시 소리가 남과 동시에 쓰러져 있어요. 이게 0.2초 반응이에요. 0.2초 반응. 근데 비트코인으로 하면 땅 쏘면 맞는데 10분 걸려요. 그럼 여러 명이 게임을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한 2살 정도는 재밌을 수도 있어. 2살 정도가 게임을 하면. 그럼 이더리움으로 하면 15초 걸려요. 딱 쏘면. 그럼 뭔 게임이에요, 그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위에서 게임을 하고 이것들도 다 아이템화해서 NFT로 지갑에서 전송 속도로 빠르게 하는데 이들이 테스트해 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데이터를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여기서 총으로 쏴서 얘가 죽은 걸 데이터를 여기로 물고 갔다가 나한테 다시 던져주는데 7초면 돼. 7초. 그러면 여러분이 이더리움 보내는데 20분 걸리거나 폴리곤 보내는데 1분 30초 걸리거나 솔라나 보내는데 한 13초 걸리거나 여긴 7초 걸려요. 그리고 게임에 적용해도 땅 쏘면 쓰러져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게 그 뜻입니다. 원활하게 다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세상이 오냐? 서버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서버가 필요 없는 세상은 왜 와야 하냐? 카카오가 다 마비됐었을 때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그 서버가 불이 나서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떠냐?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도 우리가 활동하고 택시 부르고 뭐 드론 부르고 다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데이터 센터는 어때요? 누군가 불을 내고 데이터를 탈취해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탈취가 불가능하다. 고로 탈중앙화돼 있고 노드들이 서버 역할을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 이제 이것을 갖다 쓰는 곳이 있을까? 그 산업의 적용은 어떻게 하냐? 제페토가 3억 4천만 명을 넘었어요. 유저가. 어디서 서비스해요? 네이버제트가 서비스를 하죠. 근데 적자가 나요. 왜 적자가 나냐? 이 서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서버의 이 용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전송하고 받고
여기에 무엇을 갖다 놨냐면 누가 네모난 돈통을 갖다 놨어. 여길 지나가는 데이터는 전부 내가 돈을 받을 테야. 어디에? 서버 앞에, 앞단에. 여기서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1년에 500억에서 1000억이 들어요. 서버 유지비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보니까 어떠냐면 제페토는 이제 3억 4천만 명이 아니라 4억 명에 입박하대요. 근데 더하면 적자가 더 크기 때문에 접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 기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 이걸 제페토가 이제 눈치를 챘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페토는 이제 적자니까 얘네 안 열어놨어? 이런. 잠깐만요, 하나 열어놓을게. 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도둑 저금통이에요. 꼴꼴. 오늘은 은행을 털러 가볼 건데요. 제가 지금 은행을 털고 있어요. 그때부터 여기까지 털고 있는데 이게 로블록스라는 게임이에요. 로블록스 엔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만들고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하고 수익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10억 명가량이 담겼어요. 평상시에 잠깐 들어가서 보면 항상 5천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2조 5천억 가량을 벌어들여요. 근데 벌면 서버비로 8천억 가량이 나가요. 관리비로 나머지 돈이 다 나가요. 그리고 모자라요. 운영비가. 이 지경이 났어요. 근데 얘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근데 적자예요. 따지고 보면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12달을 막노동을 했는데 내 통장에 5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없어. 상대적 적자가 490만 원. 이렇게 볼 때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이 기술을, 서버리스 기술을 만나야 할까? 만나야 하죠. 만났을까? 우리 걸 만났어요. 네.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만났어요. 제페토 만나야 할까? 네. 아마 벌써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약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든 다 쓰겠죠. 지금 세상에 챗 GPT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챗 GPT는 이 기술이 필요할까? 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챗 GPT는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뽑아내요. 답변을 뽑아낼 때 딥러닝 기술로 내가 나한테 답변 준 걸 갖다가 얘는 또 응용을 해서 또 데이터를 생산해요. 그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죠. 그것을 여기다 저장하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빅데이터가 있어야 AI가 움직여요. 데이터가 없으면 어때요? AI는 엉터리가 되겠죠. 겨우 뭐 가스 밸브 잠 거죠. 이 정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데이터를 계속 재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루커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이들이 가져오고자 하는 세상은 아예 이더리움 에피타리프테리는 제2의 인터넷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이 자꾸 그래요. 3세대 블록체인을 우리가 개발했다. 4세대 블록체인을 우리가 개발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세상과 이제 나올 블록체인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거래만 하던 블록체인 세상과 이제는 산업에 적용하는 세상으로 게임이 체인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응. 스마트 컨트랙. 듣기만 해도 이게 뭔지 잡히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질문하면 나 스마트 컨트랙의 답변을 명쾌하게 잘한다. 오늘 500개 걸게요. 우리 크레타. 한번 해보고 싶다. 한마디. 하고 싶다. 진짜? 네. 근데 엉터리면 이제 다음부터 안 시킬 텐데. 틀려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 컨트랙이란 무엇인가? 원장을 원장을, 블록체인에 네. 예, 블록체인에 담는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해보자. 정해요. 나 이거보다 좀 더, 예, 예. 오세이들. 예, 한번 해봐요. 컨트랙이라는 말 음. 그대로 네. 선택하는 게 음. 옛날에 우리가 대학할 때 서로를 믿지 못했다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네. 안전하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줬을 때 이 프로토콜이 이걸 잡고 있고 네. 서로 약속한 그 금액이 서로 동시 이행이 됐을 때 확인할 할 수 있다 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널리지 강의하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저한테 강의를 많이 듣고 배워서 써먹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잘했죠. 네. 잘했는데 여기 다 써 있어요, 사실은. 제가 페이지를 열어놓고 한 거니까. 중개자가 없고 사기 피해가 없으며 수수료는 저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블록체인에 올리려고 하는 기업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을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고. 중개자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거래 중개자가 항상 있었어요. 돈을 바꾸러 가도 우리가 누구한테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가 없어야 되거든. 그죠? 우리가 지금은 USDT로 바꿔서 쏘면 관리자가 나와서 대응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중개자가 없어. 사기 피해도 없어. 왜? 해킹이 불가하고 중개자가 농락을 안 하니까. 거기에 수수료는 매우 저렴해야 하는데 이걸 다 만족시키는 블록체인이 거의 없어요. 속도가 빠르면 어때요? 탈중앙화가 안 돼 있거나 수수료가 비싸거나 하여튼 별짓이 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것을 잘 이행시킬 수 있는 계약 체계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블록체인에 옮기는 것, 그것을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은 왜 필요할까? 스마트 컨트랙은 왜 필요할까? 네. 거래의 완결성 때문에. 거래의 완결성 때문에. 밖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렇지. 나는 그거
아. 우리한테 사람 내릴 수 없어. 자, 일단 사람은 이제는 안 믿어요. 돈을 빌려준 분들은 다시는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는 생각부터 해요. 왜 그러냐? 돈을 빌려줬어. 돈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줘.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 카드값이 빠졌대. 이렇게. 또는 급한 돈이 있어서 돌렸대. 아직 못 받았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1년, 2년, 3년, 4년 미루면 사람들한테는 돈이라는 걸 빌려주고 싶지가 않아. 돈이라는 건 어때요? 4년 전의 돈은 오늘의 돈하고 달라요. 4년 전에 1억을 빌려줬는데 올해 1년 1억을 받았다? 미친 짓이에요. 그 2,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이것을 왜 쓰게 됐느냐? 왜 쓰게 됐느냐? 우리가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에서는 보안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단어마다 끝에 통신보안을 넣어요. 뭔 말을 하면 끝에 통신보안. 그러면서 편지가 오면 병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서신검열한다고 다 뜯어봐요. 다 뜯은 채로 갖고 와. 환장하겠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검열을 해. 1973년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하나가 자살을 하게 돼요. 왜? 뒤에서 다 도청하고 감시하고 해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간섭을 하는 그런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칠레의 대통령 하나가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해.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야.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나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메일 시스템을 개발을 해. 왜? 편지는 검열을 하니까 이메일로 암호화해서 던져서 그 사람만 비밀번호를 넣어야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시그네처럼. 서명. 서명을 통과해야 열려요. 우리가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이렇게 별표가 생기잖아요. 이게 서명이에요. 6자리 숫자를 넣으라는 게 그게 서명인 거예요. 그냥 내 사인을 하는 게 서명이 아니라 그걸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메일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으면 잘하면 지불 시스템도 암호화해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 또한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디지털화된 세상은 전부 다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화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들을 거래의 완결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 코드도 프로그래밍 코드도 전송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게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블록체인에 넣어서 디지털 컨텐츠를 증명하고 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감을 뗄 때 그것을 소유권과 증명을 하고 내 신분증을 모바일 상태에서 외국인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면서도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암호인 상태로도 상대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블록체인인 거죠.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이게 다 그런 세상이 올까요? 네. 그냥 간단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곳에 어떤 것을 행위를 해주고 보상을 받는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 어떤 데이터? 자동차를 타고 늘 이 도로를 가는데 여기서 이만큼 구간이 늘 막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막히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안 막혀. 이 개인 정보의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주고 그들은 그걸 통계내고 그 도로를 그 시간에 우회하게끔 만드는 서비스를 AI를 붙여서 서비스하고 내 데이터로 인하여 그걸 얻었으니 나한테 돈을 좀 줘.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해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오기 전에 우리가 IoT
KT에서 2018년도에 제가 집계했었을 때 3만 개 이상의 IoT 기기들이 있었어요. IoT가 뭐예요? 사물 인터넷.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중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고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넘겨주고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일, 우리 집을 그걸로 케어할 수 있는 일, 그걸 공장을 케어할 수 있는 일, 이걸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를 케어할 수 있는 일, 이걸 스마트 그리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데 블록체인만큼 투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다 쓸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에스토니아인들. 우리는 너무 투명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다 드러나.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투표 같은 것을 보면 어때요? 조작이니 어쩌니 말이 필요가 없어 그 나라는. 왜? 다 그렇게 써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알 권리, 알아야 되는 세상,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투명한 세상.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여기서 돈놀이를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일. 왜? 사람은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그런 세상은 올 거냐 말 거냐. 어느 나라가 해서 적용 사례가 좋았다. 그럼 어때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세크가 저렇게 떠드는 이유는 왜 떠들어요? 아, 얘네가 주도권을 다시 쥐고 싶구나. 달러에 그동안의 어떤 지배 권력을 다시 한번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런 블록체인 기반 베이스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세상. 어떻게? 몇 번 손대지 않고. 기존에는 편지 봉투를 사고 편지지를 사고 우체국에 우표를 붙여서 내 주소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갖다가 활용을 한 플랫폼이 하나 서는데 어떤 플랫폼? 그런 편리한 세상의 플랫폼.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돈이 오갈 수 있는 결제와 지불할 수 있는 플랫폼. 게임상에서도 모든 아이템을 어때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음악을, 저작권을 그런 것을 거래하고 그런 걸 통계내고 집계내고 그리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의 이름이 크레타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이 플랫폼은 게임 관련 플랫폼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카카오는 문자를 주고받는 무료 문자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은행까지 있듯이. 다시 얘기하면 이 플랫폼에도 모든 시스템이 이 안에 다 담길 거예요. 근데 우선 게임 관련 시장이 크니까 그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이 플랫폼이 서면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 자,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어요.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에는 게임이 몇 개나 들어있냐면 5만 가지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을 만들면 스팀에 올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백화점이야. 재래시장으로 가기 싫어. 백화점에 팔고 싶은 거예요. 이런 플랫폼이 스팀이에요. 여기 유저가 얼마냐면 최저 1억 3,500만 명이 있어요. 많을 때는 5억 명, 3억 명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5억 명, 3억 명이 사고 팔고 주고받고 다운로드하고 그런 플랫폼이 스팀인데 스팀에는 스팀 코인이 없어요. 거기에 스팀 코인 하나만 딱 찔러 넣으면 그것도 수량을 100억 개만 만들면 저는 무조건 스팀 코인을 살 거예요. 왜? 거래량이 엄청날 거니까. 근데 거기는 웹2 플랫폼이에요.
웹2. 여기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웹3 플랫폼이에요. 이제 체인저가 일어나는 체인지가. 그죠? 여기에서 쓰는 기축통화가 크레타 토큰입니다. 스팀이라는 플랫폼에 내가 돈 벌 게 없어요. USB 꽂아서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어도 아무것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무언가를 접목하게 되면은 내가 돈 벌 것이 있어요. 아니, 챗GPT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하나 못 벌고 나는 소비자로 끝나거든요. 보통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가 생산물들을 관리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 거래한 또는 거래 내역을 누구한테 퍼나르고 공유하고 내가 돈을 벌고 그 크리에이터들을 내가 밖에서 아예 편을 짜가지고 직장을 만들어서 무한히 제공을 하고 돈을 벌고 저작권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 이 안으로 사람들은 몰리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어떤 사람이냐 잘 보셔요. 레이지로 나카자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했었던 게임 책임자예요. 게임 CTO.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무슨 회사예요? 윈도우를 만드는, OS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어때요? 직원만 20만 명이 넘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엄청난 굴지의 기업이죠. 근데 그 기업이 게임을 놓칠 리가 없죠. 게임도 해야겠죠. 그죠?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레이지로 나카자토인데 일본인이에요. 일렉트로닉 아츠, 캡콤 유명한 게임사 중에 가장 최고 책임자를 하시던 분이 이 레이지로 나카자토. 이분이 과거에 이 크레타 팀의 코어팀, 개발팀하고 업무를 같이 제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기술력을 알아봤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회사에 투자를 했었던 회사가 크레타의 코어팀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퀄리티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게임 개발하는 이 기술자들한테 투자를 했었던 유일한 종목이에요. 이 팀은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의 PM사로 선정이 돼 있어요. 현재도. 이 팀의 일부 멤버들은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에도 관련자들이 있어요. 이 팀은 한국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 팀이고 부회장 사회. 이런 팀들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그걸 밝힐 수는 없고. 아시겠죠? 에이치로 나카자토가 오카모토 요시키를 소개를 합니다. 오카모토 요시키는 누구냐면 현재 일본에서 게임 개발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 말은 틀렸어요. 왜? 전 세계에서 게임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오카모토 요시키. 근데 이 오카모토 요시키가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으로 하나 가지고도 1년에 현재, 과거에 벌었다가 아니라 현재 1년에 2조씩 벌어요. 너무 많이 벌어서 국적이 일본인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까지 옮길 정도로. 근데 이분이 만든 건 과거에 우리나라 보면 오락실이라고 있었어요. 펌프라는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레바 돌리면서 버튼 옆에 3개 달리고 따다닥 따다닥 때리죠. 그때 보면은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발차기하고 주먹질하고. 근데 그 게임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1941, 1942, 1943 게임, 비행기 게임, 갤러그 같은 거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만든 게임은 당대에 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을 만큼 그렇게 다 최고점을 다 찍었던 거예요. 이분이 좀 있으면 기사가 나올 것 같으대요. 네. 이분이 크레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게임 하나를 나중에 런칭할 거래요. 그것을 기사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릴 게임의 캐릭터를 미리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래요. 어디서? 스팀에서 말고, 로블록스에서 말고, 샌드박스에서 말고, 크레타에서.
근데 돈은 뭘로 받을 거냐? 투자금은 크레타로 받겠대요. 기사가 예정된 날짜가 있는데 날짜는 발표를 안 할게요. 왜냐면 이제 일정상 어떻게 될지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코인 시장을 아우르는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뭐 비트맨이나 아니면 뭐 코인원의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코인 텔레그래프나 아니면 블록체인 투데이나 등등 이런 거기 모든 그 미디어에서 올해 최고의 이슈가 이분의 게임을 런칭하는 캐릭터 판매가 될 거래. 와. 이것을 앞다투어서 코인 텔레그래프가 다루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개비 디존이라는 사람이에요. 개비 디존. 엑시 인피니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엑시 인피니티로 2021년에 1조를 벌었어요. 1조를 현금화했어요. 이 사람. 벌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요청을 했겠죠. 많은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지금은 뭐라 그러냐? 전 세계의 웹3 플랫폼 중에 크레타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우리 팀에 샌드박스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샌드박스 팀이. 샌드박스가 게임이 별나 재미가 없어요. 샌드박스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샌드박스. 자, 볼게요. 만들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NFT 관련 그냥 스팟을 찾는 것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게임다운 게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베이직 소드가 있네요. 이거를 이제 이런 거 NFT인데 인벤토리. 아, 이렇게 해서 장착을. 자, 이게 샌드박스 게임인데 얘도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제 조금 재밌어질라나 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가듯이 별나 그냥 돈 번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다 게임을 하던 그 게임이에요. 여기서는 기축통화가 뭐예요? 샌드박스라는 토큰이에요. 근데 얘네 팀이 보시면은 꼬맹이들은 하겠죠. 이 게임을. 근데 우리 게임을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샌드박스하고는 완벽한 차별화가 느껴지시죠?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던 방금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얘네들이 이제 오카모토 요시키가 이렇게 캐릭터들을 먼저 선판매를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곳에 NFT를 투자해라. 근데 이제 법이 정해져 있어요. 투자라는 건 이런 곳에 함부로 하면 어때요?
증권성이냐 아니냐를 누군가가 논하겠죠. 불법이냐 아니냐도 논하고 유사수신이냐 아니냐도 논하고 그래서 NFT로 투자를 받을 거예요. NFT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 플랫폼에서 계속 이어져요. 방금 전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괴물이 있었어요. 몬스터. 배하고 얘하고 보면은 배가 멋있어요. 이 여자애나 남자애들이 멋있어요. 네? 아, 얘네들 멋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돈이 더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몬스터가 더 될 수도 있겠다. 왜? 이건 어른들은 좋아하겠죠.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몬스터는 애들이 죽어요. 뱀파이어 뭐 이상한 걸 아주 애들은 그게 도대체 정신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로블록스를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접속해 있는 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가 많으면 그것은 돈을 더 벌겠죠. 이거보다도.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샌드박스 애들이 일리 안 찾아오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서버를 유지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재미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덤볐어요. 우리 거는 다 재미 목적으로 했더니 돈이 벌리더라라는 개념. 그러면 이 게임을 해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주고 사고 팔고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해서 하루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벌어요. 그럼 어때요? 유튜브가 떠들기 시작해요. 통장 까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로 몰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블록스에 3억 명이 있어요. 3억 명은 로블록스에서 주구장창 하루에 12시간씩 있어요. 돈이 벌리질 않아요. 돈이 벌리는 곳을 누군가가 떠들으면 옮겨 탑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재미도 있고 캐릭터를 소유하는데 의미도 있어요. 거래하는 플랫폼도 거래를 하려면 과거에는 아이템베이나 이베이를 가져가서 유시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오픈시가 이 안에 있다고 보면 되고 블러가 이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안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백화점인 거예요. 게임 관련한 모든 아이템은 다 이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여러분과 아직 와보지도 않고 내용을 안 들은 한 장년층, 청년층,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그들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투자자일 뿐인 거고 그들은 투자도 하면서 게임도 할 거고 그들은 수익도 벌을 거고 그들은 반 친구들도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승산이 높다. 중요한 건 이걸 한국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다 무엇만 하냐? 지갑에다 토큰 팔아먹고 다 끝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블록체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보면 이건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결혼을 해갖고 맨날 쌈박질만 하다가 얻어 터졌으니까 난 죽을 때까지 결혼이라는 걸 안 해야 한다. 그 얘기랑 비슷한 거. 난 저기 가서 저 터졌더니 코인은 쳐다보지 말아야 돼. 왜? 미래는 블록체인 세상도 오고 거기에 보상을 코인을 주는데 나는 코인을 이제부터 안 보고 그냥 식당만 찾아다닐 테야. 대추 나무 밑에 가서 대추만 딸 거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자, 그럼 이들이 게임을 잘 만들어요. 부처,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들이 합류를 해요. 데비디존은 1조를 어떻게 벌었냐면 제가 충격을 받았던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게임을 17년 했어요. 게임 유통을 10년 했어요. 근데 이 데비디존처럼 사업을 안 하고 저는 17년 동안 게임을 하면서 허리 아파 죽겠어요. 강의하는데도. 왜? 집중해서 했는데 돈도 못 벌면서 17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더니 뭘 모아놨냐면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마일리지만 모아놨어요. 이 마일리지 가지고 마트를 갈 수도 없고 이 마일리지로 선물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거기 있는 장신구만 사는 데 써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안에 묻혀 있는 거. 이거 참 가치로 따지면요 5천만 원어치도 넘어요. 근데 이들이 가치를 매겨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림의 도토리인 거야 얘가. 근데 크레타는 아니에요. 그림의 도토리가 아니라 도토리 묵을 씌워서도 팔 수 있고 도토리로도 바를 수 있고 도토리 나무를 심어서도 바를 수, 이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어 크레타로. 이게 차이가 큰 거죠. 이게 웹2의 세상이 아니라 웹3의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웹2의 게임 플랫폼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죽어도 못 따라온다. 여기가 선점을 하게 돼 있다. 왜? 그 좋은 블록체인 기술도 기반 기술로 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일대 다수를 상대하면서 게임을 즐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사나이 2천만 명한테 게임을 아이템을 엑시 인피니티를 사서 다 나눠주고 그들은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즐겨서 번 돈은 50%는 얘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못 벌고 이 사람은 1년 안에 1조를 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조를 벌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사는 방식이 다르다. 누구는 삽질하고 있고 누구는 포크레인질하고 있고 누구는 국가를 움직이고 있고 근데 뭘 해야 하면서 사야 이 사람 때문에 제 나이도 저보다 좀 덜 먹은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제 충격을 받았다니까. 근데 이 팀 2천만 명 중에 유료 유저가 50만 명 이상이 유료 유저인데 그 유료 유저를 크레타로 데리고 오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 유저들이 들어와서 한 명이 100명한테 설명하느니 50만 명이 전 지구를 상대로 설명하고 돈을 번다라고 자랑질을 하면 어때요? 달라요. 네. 이분은 누구냐면요. 알렉산더 하르투얀, 러시아 분이에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게임사의 오너. 우리나라로 치면 넥슨 같은 오너.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뉴스에도 심심찮게 나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시면 여기 있네요. 블루사이드 러시아 최대 퍼블리셔 이노바와 킹덤 언더 파이어 퍼블리싱 계약. 이노바가 이분이에요. 블루사이드가 이분이에요. 이걸 퍼블리싱이라는 건 저 게임을 전 세계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사람. NC소프트, 러시아 이노바와 아이온. 아이온이라는 게임을 이노바가 유통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리니지도 이 팀이 유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리니지가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1년에 1조 이상을 벌어들이는 게임을 이분이 유통했어요. 그러면 잘 만드는 사람 있고 유저들 있고 유통자라는 사람 있고 각자가 좋죠. 또 이분은 누구냐면 알벤 케인이라는 분인데 폴리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인 중에. 폴리곤을 안 들어보셨으면 이제 저 암호화펜 졸업하셔야죠. 빨리. 그죠? 네. 폴리곤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장본인이에요. 전 세계를 마케팅을 해서 폴리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한 장본인이 이분이. 아이오타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IoT 계열의 그 개발자예요. 그리고 이분의 원래 그 업적은 뭐냐면 미국의 AI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본업은 AI 전문가예요. 이분은 지금도 미국의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이분이 제공을 해요. 미국의 일기예보를. 그 알벤 케인이 코인 분야는 2014년부터 솔라나부터 아발란체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오너들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사우디를 갈 때도 이분이 따라가고요. 네이 나카자토가 따라가. 일본의 가장 게임 잘 만드는 사람 이분이 따라가고요. 미국의 AI 전문가가 따라붙고요. 암호화폐에 폴리곤을 성공시킨 이 장본인, 아이오타의 개발자가 따라붙어요. 성사가 안 되질 않아요, 일이. 그래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이달에 또 하나가 계약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계약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편히 쉬셔도 됩니다. 이달 안에 떨어질 거예요. 네. 이분은 누구냐면 윤석호 대표. 대한민국에서는 꼬맹이들이었던 애들한테 포트리스 알아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알아요. 지금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포트리스를 다 알아요. 그 포트리스는 53개국에 걸쳐서 2,400만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이분이에요. 윤석호 대표. 이분은 이 팀, 포트리스 팀을 전체 다 데리고 크레타 플랫폼에 합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포트리스 4를 개발해서 크레타 플랫폼에서 런칭을 하고 게임을 크레타 플랫폼에서 하도록 하겠대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메타버스, 멀티버스, 크레타 월드를 한번 보시면 잘 이 화면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은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캐릭터인데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에요. 잘 보세요. 이분이에요. 이분과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 자산이 17조 가까이 돼요. 이분 자산. 그분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모델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델 활동을 못했대요. 자, 두 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한국에 직접 와서 사무실에 와서 3D 스캔을 하고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아까 그 남자예요. 이분도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보시면 이분들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멀티버스 공간에 지금 크레타가 만들어 놓은 멀티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모델 활동을 하고 뛰어놀 수 있게끔 하면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아까 그 모델이에요. 그 여자분이죠. 부인이시고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예뻐요? 아니 실물보다 비슷하면서도 좀 더 예쁘지 않아요? 더 멋있고 진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리던 거 이분이 이제 그 자산가 그분이고요.
이 화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은 이미 다 팔았어요. 랜드를. 네, 다 팔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건물들 있잖아요. 이제 이 건물들을 짓는 것도 이미 다 컨셉을 다 잡아서 다 끝났고 영상 처리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툴들을 가지고 이 안에 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해변을 놓고 그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지금은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줌을 끄고 한번 잠깐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게임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한 명이 여기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 받아요? 보통은 포인트를 받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크레타 크레딧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갑에 넣으면 크레타 토큰이 돼요. 이것을 거래소에 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프로세스예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캐릭터들, 아바타들을 보여주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게임을 했죠. 이게 지금 다운타운으로 내려와서 게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면 포트리스를 할 거고, 이쪽으로 하면 이 슈팅 게임을 할 거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커프 게임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동경대전을 할 거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게임이 이 안에 다 붙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총한자루를 하는데 크레타로 총을 사와야 돼요. 갑옷을 입을 때 크레타로 사야 돼요. 그리고 내 갑옷을 팔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아이템베이나 이베이를 가지 않고도 이 안에서 다 거래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 끝나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얘기를 소설을 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소설 못 써요. 그죠? 그래서 이 테헤란노에서는 제가 이 진행 방식이 좀 독특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도쿄 행사를 했어요. 이분이 레이지로 낚아졌대요. 皆さん、こんばんは。今日はですね、師走のお忙しい中、こんな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て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特に、今日はですね、半分ぐらいの方は、海外から 이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행사를 미국에서 할까 일본에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레타 발대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이 발대식을 한국에서 하면은 뭔가 기록적인 이런 게 안 생긴대요. 전 세계 게임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이 1위예요. 2등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일 아까자토가 내가 하겠다. 근데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이 초대를 100명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아요. 왜? 일본의 이 게임 개발계, 게임 산업의 모든 사람이 다 이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웠었어요. 한국에서도 몇 명 가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못 가서. 그래서 이분이 크레타에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わざわざお越し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重ねまして、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pretty familiar for the users. 알렉산더 하루티안, 이노바의 Games, 대표, find out 러시아 new 가장 games, 큰 newsfeed, 게임사의 patch 큰 notes, 이노바의 download 대표가 the game, buy 직접 it, 이 have a game 플랫폼을 page with 어떻게 your 만들어 갈 progress, with 것이다 your ratings, 이렇게 설명을 하고 with 있었던 거예요. all the other Connected within the platform and within the multiverse. 이분은 So every 네이버 밑에 NHN의 미국 지사장이에요. 우리 팀에 합류돼 있었던. 그래서 이분이 사업부 영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서서 everything 설명을 you 했었고 play on Creta platform 블록체인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크레타 애니웨어가 저의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슈퍼클럽은 간단히 말해서 한국 네이버의 카페, 일본의 믹시 커뮤니티, 미국의 레딧, 채널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자, 왜 윤석호 대표의 포트리스를 직접 개발했었던 그 팀 전체가 다 우리 팀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 안에 슈퍼클럽이라는 게 뭐하고 같대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미국의 레딧하고 똑같다. 제가 볼 때는 이 커뮤니티 사이트 다 만들어서 지금 외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외부 테스트가 성공하고 나면 크레타 플랫폼에 붙어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크레타 플랫폼에 붙으면 제가 볼 때는 밴드, 라인, 카카오, 또 뭐 있어요?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죠. 인스타그램, 이런 데들은 타격을 입을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는 지금 사기가 다 성행하고 있거든. 여러분, 메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슨 이상한 광고뿐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트위터 마찬가지, X로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사기. AI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라고 권유만 해요. 1대1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다 뭐라고 해요? 호주에 있는 회사들의 투자라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10원도 못 찾아요. 이렇게 커뮤니티가 어떠냐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AI가 들어가서 전부 다 사람들한테 뒤통수 치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분이 만든 것을 런칭을 하면요. 신뢰를 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통신사, 이동통신사 인증이 하나가 필요해요. 또 하나 금융사 인증이 하나 필요해요. 왜? 여기는 우리가 거래하는 건 다 금융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위치 인증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만 여기를 들어와요. 페이스북처럼 아무나 아이디 빌려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컨셉을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만들었어요. Can be extended to do anything that you can do express in logic. There's an application transparency layer, which means that people can read and understand what the contract's doing.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죠. FTX 거래소를 만들 때 이분의 공로가 가장 컸어요. FTX 거래소. 샘 뱅크먼 프리드가 운영을 아주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다 작살이 났지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FTX 거래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많은 기관들이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분이 이분이에요. 엔지니어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레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스마트 계약을 최대한 간소하게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크레타에다 삽입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크레타 설명회에 와서 자기 플랫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en there's the Rain Studio, which allows you 남들보다 앞선 위치에서 혹은 더 편한 상황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리니지 게임을 만들었었던 장주영 PD예요. 리니지 게임을 저분이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멤버들 중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에요. 아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분 장주영 PD. NC소프트의 상무이사 출신이에요. 리니지를 만든 사람 여러분 보기 어렵잖아요, 사실. 네. 저도 만났는데 사진 좀 같이 찍자고 해도 잘 안 찍더라고요. 개발자들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리니지를 개발했었던 장주영 PD가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게임의 수익성 기획은 저분이 하신다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킹덤 언더 파이어 더 라이즈 게임의 수익성 기획을 저분이 계속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 무언가 남는 장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도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회원들도 돈을 벌어야 하고 게이머들도 돈을 벌어야 하고 커뮤니티들도 돈을 벌어야 하고 이것을 SNS에 퍼나르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하고 이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 이런 플랫폼이 생겨난다. 이분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게임들은 이분이 만든 게임 엔진에서 다 만들어진 게임들인 거예요. 이분이 만드는 게임 엔진에서 나오는 게임들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보셨어요? 네. 목소리예요? 네,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뭔지도 몰라요. 새가 그냥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은 떠나 있고 눈만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러고 있죠. 안타깝지만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한편으로 보기에 영화 같다. 이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엔진에서 다 뿜어져 나오는 재료들이에요. 이걸 이제 엔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하면 툴이라고 합니다. 저작도. 이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25명 된대요. 이제 핫바리들 말고. 근데 그 중에 잘 만드는 한 분이 우리 팀에 있어요. 그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영구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를 이제 지금 보시는 것도 대단한데 이 퀄리티를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크레타 엔진이라는 것이 이제 재탄생을 했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세상을 열어가는데 이 멤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전 세계 이분 한 분 빼놨다. 존 카바나. 이분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왜 안 졸리냐 졸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영화 배우 중에 하는 애가 있죠. 톰레이더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안 졸리냐? 많이 졸리냐? 뭐 이런 애. 근데 그 영화가 원래는 영화가 아니고 원래는 게임이에요. 톰레이더라는 게임. 그 게임을 만들었던 분이 존 카바나인데 누적 매출이 미국에서 1조 원에 달한대요. 이분이 우리 팀에 최근에 합류를 했어요. 한 명 더 들어옵니다. 아마 어쩌면 이달에 이제 이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한 명이 이달 안에 들어올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달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들어오면 전 세계가 경악합니다. 그럴 분 한 분이 지금 꽤 긴 시간 동안을 협의를 해왔는데 거의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 기사가 나올 거고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안 놀랄 거예요. 왜? 게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 뭐 장년층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크레타에 이런 분이 왔다. 이건 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투자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가 이건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한국 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 그 핵심 팀 한 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달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 다 나왔었던 것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가고 있다, 미팅하고 있다, 잘 돼가고 있다 이랬었는데 이제 기사가 떠버렸고 이제 이달 안에 어쩌면 기사가 하나 더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고 나면 전 세계가 크레타와 코스를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하고 그 게임계 메타버스 멀티버스계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3개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2개보다 우리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사가 떨어져요. 이런 내용들이 물론 이것 말고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못하게 해요. 딴 회사들은 보통 막 하나라도 더 뻥튀기 해서 하는데 우리는 하면 잘려요. 제가 잘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좋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블록체인 베이스의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하나가 이제 급부상을 합니다. 내년 봄 이전에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다 두각을 다 드러낼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플랫폼이 올 연말부터 아주 뭔가가 잘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짧은 기간이고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을 2년 가까이를 우리는 해왔어요. 2년 가까이를 해오는 동안에 많은 회사들의 여기 있는 분들도 깊이가 짧아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다 어떻게 됐겠어요? 망가졌죠. 다 망가졌어요. 지금 가도 여러분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못 보는 게 있어요. 못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술 기반을 검토할 수가 없다. 지배구조를 검토할 수 없다. 그들의 자본 구조를 진짜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없다. 마케팅만 돌아간다. 이런 어떤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플러스 모시기 토큰 이런 거 있었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마케팅만 돌아가고 2년이 지나도 곧 열린다만 하죠. 네. 그런 곳에 환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프로젝트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에도 만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내후년에도 만나요. 없어지느냐?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7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지금 다 정리정돈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해서 반짝 뭐 데일리 먹고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기업, 이 토큰, 이 블록체인 생태계 이것이 산업화되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쪽 시장에서는 정해졌다. 안타깝게 우리가 이런 걸 두바이에 가서 설명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얻겠지만 간혹 보면은 여기도 그런 곳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류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 9개월을 알아본 사람. 여러분들 어느 누가 좋은 곳 있다고 하면 가서 설명 들으러 가면 며칠 알아봐요? 며칠도 안 걸려요. 그냥 돈 구하러 다니다가 죽겠는 거지. 네. 전 9개월 가까이를 이 회사를 보게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진짜 짧게는 뭐 많은 시간 동안을 너무 긴 시간 동안을
토의하고 회의하고 기획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왜 그러냐? 이 걱정은 항상 따라붙어요. 사기를 치려면 걱정이 안 따라붙어요. 그냥 입만 열면 그들은 어때요? 그냥 다 사기니까. 근데 진짜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괜찮을 때가 시점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판단은 누가 해라? 내가 본인들이 해라. 더 알아봐야 되면 더 알아봐라. 뭐라 하지 않는다. 내년에 오고 싶으면 내년에 와라. 그때는 우리는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